경제적 독립하고파라는 분인데요. 29살 남자고 미혼이신데 회사원인데 이제 실수령이 한 300 정도. 근데 저축률이 좋아요. 180만 원 정도 저축하신다. 이런 분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4년 차가 된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25살쯤부터 뭐 한 거예요. 평소에 재테크 관심 많아가지고 부익남이나 여러 유튜브 책을 또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1억 모으는 게 먼저인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한 1년 지나면은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5년 정도 한 4년 반 5년 만에 1억이니까 꽤 많이 모으시는 거예요. 2천 가까이씩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3,400 받아가지고 네. 2천씩 저축하시는 거죠. 게다가 저 2021년부터 지금 소득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저 때도 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부럽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건데 네. 뭐가 문제냐?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알바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생활력이 대단하네. 생활력과 독립심이 되게 높으신 분인데 당시에는 월 10만 원씩 취직 후 35만 원씩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 야, 잠깐만. 대학생 시절에 알바를 해서 보통 부모님의 생활비를 알바하는 게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알바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다들 그렇지 사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알바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거꾸로 부모님 드렸어. 10만 원씩. 가장이에요. 학비도 내면서. 와, 네. 그러면 어떻게 산 거지? 야. 와, 이거를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취직하고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은 최근 3, 4년은 35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한 400 이상을 드렸던 거예요. 부모님이 60이 넘으셨고 이게 아버님 연세가 65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낳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그때 그렇죠. 당시에 보면은 36에 아버님이 거의 37에 40 정도에 낳으신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취직 직후 원래 부모님이 원하셨던 돈은 더 많이 달라. 이게 참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이 부모님 중에는 이제 뭘 주냐 나한테 주지 말고 네가 잘해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 좀 더 줘라 나 우리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60이 넘으셨으면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쉽지 않은 나이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정을 해서 35로 이제 깎은 금액이다. 네. 원래는 좀 더 달라고 하셨지만 야 5개는 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5개. 5개 줘. 근데 아빠 3.5에 끊으시죠.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이외에도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 명절에도 돈을 드리지 않으면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돈 외에도 추가로 드리는 돈이 또 10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월도 10만 원 정도씩은 또 막 들어간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생활비 드리는데 사실 생신 때 그냥 생신이에요 축하드려요 이러고 지나가면 말로만 하냐?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티를 안 내셔도 그 마음이 좀 묵직하기도 하고요. 자, 용돈은 동생도 준다. 그러니까 지금 둘인데 네. 둘이서 지금 약 30만 원씩 같이 드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0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65 대충. 정도. 현재 어머니가 일을 또 그만두셨고 아버지는 또 일용직을 다니고 계시는데 일은 하시는데 일용직이시니까 아버지가 또 일을 못하는 날도 있다 보니까 생활비가 좀 부족하더라. 아무래도 일용직으로 하시면서 이게 그쵸. 또 쉽지 않겠죠. 건설 현장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건설 현장에 시작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일이 보장되겠지만 여기 또 끝나면 다음 일 구할 때까지 공백 요즘 중이잖아요. 또 건설업이 또 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진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이제 뚝 끊기면 현실적으로 나 어떡하냐 이렇게 기댈 때가 또 자식들이니까. 네. 그래서 또 3, 40만 원 정도씩 더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1년에 한 2번 정도 있고요. 부모님이 나이도 있으니까 좀 쉬시면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좀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국민연금을 지금 안 받고 계신다. 안 받고 계시다라는 추측이 되네요. 두 분 다 60이 넘으셨는데. 일단 아버님은 65세시니까 무조건 받으실 나이는 되셨고 네. 과거에도 직장 생활을 지금 일용직이시지만 직장 생활을 하셨다니까 국민연금 납입을 88년부터 들어왔으니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은 받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25부터 일을 했는데 부모님 드린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도 그렇게 1억을 됩니까? 모으는 거예요. 어이구.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죠. 네, 저는 숙소에서. 평일 대부분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네. 동생도 집에서는 잠만 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비는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께 생활비가 부족한 사유를 여쭤보니까 따로 저축하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 노후 준비를 이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 이게 보통은 내가 저축할 돈을 부모님이 받아서 부모님이 저축을 하고 계시면 어쨌든 저축이 되고 있긴 하는 건데. 근데 저 저축하는 게 사실은 자녀들 돈을 가져다가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해가지고 저축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혹시나 지금은 애들이 좀 돈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되면 그렇죠. 그런 어떡하냐. 거 걱정도 되고 또 이제 현금이 없으시면 이게 좀 모아놨다가 애들 결혼할 때라도 그렇지. 좀 결혼 보태줘야지. 자금으로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아직 봐도 애거든요. 부모님 눈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결혼 자금 또 이렇게 하려고 네. 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발 근데 저렇게 모으신다고 해가지고 막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어디 아, 속아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전액 유니버셜, 아우, CI. 무슨 단기납 종신보험 이런 거 가입. 야 이거 좋은 거래.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내 아는 언니가 하나 우와. 또 설계사인데. 제발 그러지만 않기를. 그러면 그러진 않았겠죠. 자, 나중에 병원비 등이 걱정되셔가지고 모으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아가지고 자산도 불리고 독립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생활비가 부족하신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어가지고 고민입니다. 현 상황에서 부모님도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면서 저도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을 여러분들 뭐 생활비 좀 보태줘라 어렵다라고 했을 때 싫어요 하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 여지껏 그렇죠. 그 솔직히 키워주신 거 따져 보면 우리가 20살까지만 키우는 데만 하더라도 한 2억 정도는 의식주 해결하는데 무조건 씁니다. 아, 그럼요. 네. 애 하나당 뭐 2억 이상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내가 너한테 2억 썼는데 뭐 1,000만 원 뭐 못 주냐 뭐 이럴 수도 그래. 있고 네. 거기다가 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부모님이 없어요, 또 자산이 또 있으시면 네, 또 그걸 또 어차피 또 자녀를 또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 좀 주면 내가 나 죽을 때 너 다 주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사실 많아요. 어차피 내 돈이 네 돈이 될 텐데. 네. 자, 그래서 지금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댁은 주말만 가는데 차도 없고 네. 그럼 돈을 왜 못 모으냐?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니다. 지금 잘 모으고 있지만 걸림돌이 약간 부모님 용돈이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의 지금 최대 소비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아껴서 저축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통신요금이 25만 원 그러면 그게 눈에 확 밟힐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제일 큰 게 아마 이런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없다. 네. 한번 보죠. 지출도 뭐 많이는 안 하세요 보면은 통신비 그 통신비 3만 38,000 원, 교통비 3만 원. 그러니까 교통비가 진짜 주말만 나가나 봐. 그러니까 평일은 아예 안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잘 나거든요. 안 나가요. 식비도 15. 요즘에 아이고 15. 요즘에 밥값이 김밥만 4,000원인데 식비 15만 원 쓰는 이 거면 정도면 기숙사에서 좀 뭐 해결을 된다는 다 건가? 하고. 밥을 다 준다는 거 같죠? 네. 쇼핑도 22만 원이면은 뭐 그냥 29살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식비 7.5 이건 뭐지 주말 식비인가? 그런 따로인가요? 거 외식비 아, 외식비, 외식비 그런 거 정도 외식비. 따르는 것 그다음 같아요. 보험료가 이제 11만 7천 원인데 어쨌든 버는 돈의 한 3, 4%를 지금 보험료로 내는 거란 말이죠. 저거 크네요. 지금 29살인데 네, 29살이면 사실 뭐 실비 정도의 진짜 한 6만 원, 7만 원이면 뒤집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그 가족력이 있으면 뭐 그런 거 정도만 살짝 하면 되지 않을까. 7만 원 예, 이분이 이제 기숙사에서 계속 OTT만 보는 스타일이네. 저거 보니까. 여쭤보니까요. 네. 집에서도 저거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돈이 더 나갈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아끼려고 끊으면 이제 부모님은 KBS, SBS, MBC, EBS만 봐야 돼요. 아, 이거 아니 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끊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것도 끊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는 뭐라도 끊으라. 해야지. 왜냐면 지금 부모님 용돈 35 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달에 60 정도 쓰시는 분이에요. 네. 60 정도면은 뭐 아주 많이 쓴다고 보면 저 정도 취미는 우리 인정해 줍시다. 이거는 네. 많이 하시는 건데 이제 또 기부도 하시네. 기부도 한번 좀 여쭤봐야 기부. 되겠네. 기부는 또 어디다 하시는지. 아니 본인은 쓰는 거 거의 없으면서 네. 기부까지.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뭐 기부도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신념이긴 하지만 그렇죠. 한번 좀 여쭤보면서 여보세요? 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파라는 닉네임 쓰시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연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우선은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사연 읽은 걸로는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우리 우선가? 남매한테 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니, 네, 그거를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그게 이제 매번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 네네. 네네. 아까도 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끝나고 한 현장 넘어갈 때 네. 텀들이 있을 때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소득이 불안정해지니까 음. 그 부분에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산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예, 주택 집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다 그래가지고 저도 주택연금을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부모님도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하고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이 주택연금 얼마 정도 혹시 아시나요? 시세하고 뭐 대출 어느 정도 있으신지? 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우 예. 시세는 한 8억 정도. 8억 정도. 8억에 대출이 아예 없으면요. 야, 뭐. 그러면 훌륭하죠. 근데 안 하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이신가요? 그게
전에 한번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부모님도 알아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개시 시점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바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부모님은 70대고서 70. 아, 이거 이제- 아버님 연세가 지금 65세시죠? 예. 그럼 앞으로 5년 64세? 64세. 만 64세? 앞으로 6년 뒤에 받으시겠다고요? 예. 아버님 생각은? 어머님 기준으로 이제 8년. 어머님 기준으로 어머님은 62세신데 그러면 어머님 기준으로 70세에 받겠다. 8년 동안 그러면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굳이? 아. 굳이?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추측한 거로는 이거 지금 대출도 없고 이게 막 8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죽으면 너네한테 4억씩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진 않나요? 그쵸.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지금 제가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 요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전화 끊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네. 그거 왜냐면 대부분 부모님 세대가 그렇지. 뭐 주택연금을 오해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많아요, 왜냐면 많아요. 이거 나 죽으면 집 뺏어간다. 어어. 국가가 뺏어간다고 아는 분들 진짜 많고 그리고 이거 이자가 엄청 세가지고 네. 손해다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부모님이 혹시 네. 그 8억짜리 집을 팔고 조금 싼 집으로 이사 가신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계세요? 부모님 생활 인프라가 거의 다 그 주변에 몰려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생각 안 하. 전혀 고려 안 하시고. 아니면 그 집을 예. 뭐 월세를 주고 우리는 더 싼 월세로 간다거나 이런 생각도 안 하시나요? 예, 그런 거를 한번 몇 번 떠보긴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아, 그래서 사실 그러면- 연세가 있으시면 그 동네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사람들이랑 어디 조금이라도 이사 가기 불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이게 대출 받는 것도 또 부담스럽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뭐 손 벌릴 때가 이제 자식들이니까 좀 줘라. 내가 나중에 한 방에 다 갚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실 그런 수도 있을 것 느낌이 같기는 해요. 그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면 지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신 것 같은데 64세시면 국민연금 안 받고 계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뤄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밖에 답이 근데, 없는데 지금 64세시면 받아야지 정상이거든요. 저는 그게 65세부터 나오는 건 아니요. 그 1969년 이후이신 분들만 65세부터 나오고 아버님이 64세시면 이미 받으셨어야지 맞아요. 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나머지 비용은 거의 잘 안 쓰시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게. 네, 딱히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밥이나 뭐 셔틀이나 이런 게 회사에 있어가지고 네. 부모님이 혹시 결혼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경제적 독립하고 파님한테? 아예 슬슬 하라고 그냥 한 번 지나가다가 말하시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푸시가 들어오지 않고. 근데 또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이래나 저래나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용돈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 주말에 집에 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타지에 있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네, 뭐 셔틀이 어차피 가는 게 있으니까. 가면 또 친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 기부는 혹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그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네네.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그래요? 착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음이 좀 착하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거 한다고 해서 아주 뭐 손해 보거나 그런 거 별로 그쵸. 없으니까. 이 영상을 제3자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영상을 나중에 업로드 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좀 링크를 보내드리세요. 네, 그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훨씬 지금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거꾸로 이제 두 분도 뭐 물론 뭐 부모님 집이 얼마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뭐 부모님 집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닐 거고 지금 그쵸. 뭔가 독립해서 나는 알아서 내가 잘 살겠다 이런 마인드이실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부모님들은 부모님 자산을 가지고 좀 최대한 여유롭게 사시고 우린 우리대로 열심히 앞으로 독립해서 착실히 살겠다. 네. 이게 사실 우리 네 명한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설득이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내 집 하나 대출 없이 가지고 간다는 거에 대한 약간 되게 그 뿌듯함이 있어가지고. 그쵸.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 주택연금 말고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건 아닌데 아까 보험비 얘기를 하셔가지고 6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뭐 저는 뭐 더 낮으면 낮을수록 뭐 좋다고 보고 뭐 혹시 뭐 양그 가족력. 친가나 뭐 혹시 뭐 외가나 뭐 가족력이 있나요? 제가 이것도 보험 설계사분 통해가지고 그냥 가족력이나 뭐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최소한으로 한다고 한 건데. 최소한으로 한 건데 저렇게 이것보다 더 했다고요? 낮출 수가 있는 건지. 야, 최소한으로 안 하고 설계사분이 과연 최소한으로 해줬을까요?
조금 더 붙였지 않았어요? 어디 보험사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생명보험사예요? 손해보험사예요? 암 이런 거는 생명보험일 테고. 또 생명보험 나눴어요. 줬구나. 또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나눠가지고 2개씩 가입하셨어요? 네네. 아하, 왜 또 굳이 또. 그러면은 저것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충분히 줄여보는 게 줄일 수 맞지 있어요. 않을까. 네네. 그래서 좀 더 한 뭐 5, 6만 원 사실 들어도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긴 하거든요. 네. 보험료로 5, 6만 원 내는 것도 그치. 사실. 그리고 뭐 기부하시는 거는 뭐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뭐 기부를 하는 게 어떤 뭐 마음을 내가 좀 그런 데다 좀 쓰고 싶다 그런 거면은 뭐 차라리 뭐 봉사활동 같은 걸 하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5만 원도 어쨌든 뭐 몇 년이 모이면 큰 돈이 되니까 저는 기부를 꼭 젊을 때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크게 기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 부모님 용돈 40만 원 드리거나 그럴 거면 부모님한테 기부하시는 것도 뭐 이건 좀 그런가? 하여간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비용을 좀 줄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왜냐면 지금은 아직 뭐 29살 30이시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계속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드는 만큼 이제 시대가 좀 요구하는 어떤 뭐 자산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젊으니까 뭐 좀 이럴 수 있지만 나중 되면 뭐 돈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을 수 있으면 최대한 모아놓는 게 사실은 좋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연금 관련해서는 통화 끊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노후 대비라는 게 집 한 채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집 하나 사서 대출 받아서 들어간 다음에 네. 열심히 대출을 갚아가지고 네네. 대출 제로 만들고 은퇴하자. 이게 네. 어찌 보면 대다수의 어떤 노후 플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많고 이 부모님도 보면 지금 내 집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생활비가 끊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어. 그쵸. 뭐 당장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모님도 그 솔루션을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죠. 답답해서 당신께서는 지금 뭐 65세 다 가까이 되셨는데 물론 지금 뭐 65세면 노인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아이고 여러분들 65세 돼 보면 그 팔팔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나이에 지금 날씨도 궂은데 일용직 하시고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건 어쨌든 생활비 좀 벌어야 된다. 그리고 저축해놓고 내 병원비 정도는 내가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 같은데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자산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개념부터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한 20년 30년까지는 자산 물려주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90세 100세까지 사시면 지금 부모님이 100세까지 사신다 쳐 그럼 40년 남았어요. 네. 이 친구가 70살 됐을 때 그 집 물려줘봐야 뭐 하냐고요. 그렇죠.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받자마자 또 물려줄 준비해야 돼. 또. 네.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들의 지금 부담을 최소한도로 하면서 그 자산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주기 때문에 연소자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냐 뭐냐 다 상관없이 나이 어린 배우자. 보통 뭐 엄마가 어린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62세라고 하셨으니까 네. 6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8억에서 신청을 하면 죽을 때까지 170만 원 정도가 쭉 나옵니다. 네. 이게 정액형이에요. 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근데 저 방식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많이 받고 나중에 줄이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점점 네. 줄어드는 걸로. 젊었을 때 많이 쓰자. 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어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치아도 튼튼할 때 고기라도 씹고 다니자.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많이 받고 나중에 좀 줄어드는 방식이 이 10년 초기 증액형인데 10년 동안 200만 원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141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요게 이제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연금이 나중에 뭐 8억을 넘어섰다. 근데 그때 집값 보니까 집값이 진짜 곤두박질 쳐가지고 5억이 됐다 해도 자녀들은 추가적인 상환 의무 없고 반대로 받아간 게 한 5억 정도 받아갔는데 연금으로 여기 이제 이자도 붙겠죠. 그런데 집값이 쫙 올라가지고 한 15억 정도 됐어. 그럼 그 차액은 상속을 해주는데 그 방식도 독특해요. 차액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저희가 알아서 처분해서 차액 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거 공매로 넘깁니다. 그러면 제대로 값을 못 싸게 받잖아요. 팔리겠죠. 그러면 선택을 하라 그래요. 직접 팔아 오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거는 1년의 기간을 줍니다. 1년 내에 내가 잘 봐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전세 끼고 맞춰가지고 그 여지껏 받으셨던 거 갚으면 그 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넓기 때문에 뭐 집이 나라에서 뺏어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주택연금 제일 오해하는 게 대출이기 때문에 받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되면은 정부가 막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반대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게 이익인 경우입니다. 이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지방에 좀
좀 소도시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인구 주택연금을 소멸되는 거, 네. 좀 일부러 하시는 경우도 해요.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살 만큼 살고 나중에 만약 집값 확 떨어져도 어찌됐든 받은 거를 뭐 토해내는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하시기도 하니까 이거 주택연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또 여기 170만 원에 네. 아까 국민연금 지금 수령 최소한 일을 계속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뭐 한 30년 일하셨다라고 치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도 30년 일하면은 국민연금 30만 원 나오거든요. 네. 30만 원 좀 더 나오는데 10만 원 내려면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야 돼요. 근데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200만 원씩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아. 지금 국민연금 나오실 게 그러면 네. 170에 한 60만 원 더하면 230에 그다음에 기초연금 나오죠. 기초연금 곧 나오면 한 270, 80 거의 6, 70 요 정도 확보가 되니까 일용직 일을 하시더라도 약간 여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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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딸 용돈도 주고 네. 결혼 자금도 모아주고 아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은 이 우리 4명 가족한테 다 다 좋은 행복해. 일인데 아주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집을 지키자는 개념으로 가면은 4명이 네. 다 고생하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실익이 아주 큰 것도 아닌 맞습니다. 네, 다 같이 고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좀 순서를 좀 네. 바꿔보자. 집값이 많이 올라도 이걸 팔지 않으면 아예 현금화할 수 없는 거죠. 이 8억짜리 집이 80억이 되면 뭐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사신다면은 네. 아무런 이 자산 가치가 없는데 음.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집이 오래되셨대요. 30년 정도 되셨대요. 네. 그럼 이거 재건축하면 어떻게 되냐? 재건축해도 연금은 그 재건축 기간 중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다만 이제 재건축할 때 이주비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뭐 입주권을 처분하시거나 네. 그런 건 생각을 해보셔야 제가 되는데. 봤을 땐 뭐 진짜 재건축 되면은 그거는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그렇지. 같아요. 사실 그거 걱정이면 그러면 뭐 집값 뛰는 딱 거니까. 나 로또 돼서 세금 너무 많이 내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다. 네. 이걸 뭐 전세 주고 내가 뭐 월세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억을 만들어서 막 또 투자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60대이시니까 그런 것도 쉽지 복잡하시죠. 않고 또 그렇게 또 몇 억 들고 있으면 또 이상한 사람들 꼬이니까 네. 저는 그냥 깔끔하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남으면 뭐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네. 아니면 진짜 결혼 자금도 좀 조금씩 모아가지고 아이들 나중에 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부 뭐 가족들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절대 집 뺏어가는 거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 코리안님이 주택연금 수령하면 종소세 올라가네요. 아니요, 이건 연금은 주택연금은 대출의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줍니다. 이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보료도 하나도 안 올라가고 전혀 문제 없어요. 사실 주택연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네. 아니고 이거를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그쵸. 네, 시점에 집값이 얼마냐. 집값이 비쌀 때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조사 한번 보세요. 8억일 때 가입해서 170씩 받으면 어차피 이거 나중에 정산해야 될 빚이잖아요. 정산할 거니까. 네. 뭐 지금 조금 덜 받아도 나중에 정산하는 차익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노후에 소득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 네. 괜찮다는 거. 공시가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면 웬만한 집 다 아유, 된다고 그럼요.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모님을 부양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요즘에는 또 자녀를 또 부양한다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핵심은 자녀나 부모나 결국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각자 독립을 시켜가지고 각자의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서로 네. 엮이기 시작하면은 다들 힘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윈윈 해야 됩니다. 네. 부모님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셔야죠. 여행도 서로 마음 다니시고. 편하게 지내야죠. 네. 이게 자녀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뭐 용돈 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